이 안전관리 문제와 보일러 취급에 관한 문제가 한 114개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일러 취급 따로, 안전관리 따로, 원래 단원이 세세하게 떨어진 부분인데 문제를 합했어요.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결국에는 띄어내기가 좀 곤란한 단원입니다. 스피디하게 풀어볼게요. 이 부분은 기술적으로 아주 상세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이미 본문 설명할 때 나왔던 내용 기억하고 중요한 핵심사항 기억하면 거의 다 풀어질 수 있는 문제고, 114문제 가운데에서 좀 약간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 한 10개 정도 이내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만 좀 자세히 설명할게요. 문제 1번. 안전관리 목적과 거리가 먼 것, 생산 향상, 경제성 향상, 복지 증진. 작업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작업 기준까지 뭐 명확하게 정하기 위해서 안전관리를 하는 건 아니에요. 작업 기준은 이미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정해져 있는 것인데, 굳이 안전관리하는 것은 목숨이 하나니까, 그렇죠? 일단 생명을 존중하는 것, 안 다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사람이 다쳐버리면은, 사람 입장에서 사람이 다쳐버리면 그걸로 인해서 부대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돼요. 시설을 더 강화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생산도 어때요? 시설이 잠시 정지가 되면 생산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 복합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어때요? 증가하게 되면은 그 이외에 생산성 향상으로 인해서 사고가 안 일어나면 생산 단가가 낮아지면 이윤도 많이 남게 될 것이고, 더 좋은 쪽으로 많이 쓸 수 있는 여력이 없어지죠. 맨날 사고가 터져봐요. 맨날 사고가 터져봐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안전관리는 주로 예방 목적이다. 예방을 하는 것이, 돈을 들여서라도 예방을 하는 것이 나중에 보면 어때요? 그게 더 이익이 된다는 말이에요. 사고가 안 남으로 인해서. 건강도 그렇죠? 평상시에 매일매일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 나중에 크게 건강에 다치면 어때요? 회복하기가 어렵고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똑같아요. 그래서 작업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안전관리하는 건 아니다 라고 알아주시고요. 문제 2번. 안전보건 표지 색채, 색도 기준, 용도, 화학물질 취급 장소에서 유해하거나 위험 경보를 나타낸다. 위험한 것을 나타내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적색이다 그랬죠? 적색. 자, 색채 적색은 이제 적색입니다. 자, 그 다음 3번.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일러 안전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 안전밸브 작동하는 것을 요령을 숙지한다. 안전저수 이하 감소가 되는 걸 방지한다. 버너 조절하는 요령을 숙지한다. 그 다음에 화염검 출기나 댐퍼가 작동이 되는가 확인한다. 이런 게 있는데, 안전관리에서, 보일러 안전관리에서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보일러 안전관리, 앞에 보일러 자 어떻어요? 보일러. 지금 1, 2번은 그냥 안전관리고요. 보일러를 취급할 때, 가동할 때 안전관리를 말하는데, 이것은 결국에는 3대 사고를 방지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보일러에서 제일로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고 유형이 3가지가 있다고 했죠. 압력이 초과돼서 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무 열받아서 과열돼서 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미연소 가스가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력 초과되는 것은 안전장치가 미흡해서 그런 거죠. 주 원인이 안전장치. 안전장치가 불량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죠. 두 번째로는 과열이 있어요. 과열 사고가 났어요. 과열 사고가 난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스케일도 있고요. 또 뭐가 있어요? 이상감수. 스케일은 장시간에 걸쳐서 물때가 끼는 걸 말하고, 이상감수는 순식간에 물이 갑자기 확 떨어졌을 때 일어나는 사고죠.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사실 안전장치 불량, 그 다음에 뭐예요? 이상감수, 이거 중요한 이상감수를 잘 어때요? 감시를 하고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도록 해요.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위연소 가스 폭발이죠. 위연소 가스 폭발은 뭐가 안 됐을 때 주로 일어나는 거예요? 네? 프리퍼지가 안 됐을 때, 프리퍼지. 즉, 환기가 안 됐을 때 일어나는 거죠. 핵심이 이거죠. 환기가 제대로 안 됐을 때 폭발이 일어나는 것이고, 저만 순서가 좀 달랐을 때.
연료가 먼저 투입되고 공기가 투입돼서 점화수 폭파가 일어났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염려할 것이 없는 게 자동으로 시퀀스 제어로 해서 순차적으로 일어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점화가 딱 버튼 눌렀을 때 진행이 된다면 절대 폭발이 안 일어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송풍기 돌고 환기시킨 다음에 공기 투입되고 공기압 맞춘 다음에 연료 분자 스파크터를 이게 자동으로 다 순서적으로 되기 때문에 폭발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이유는 뭔가 센서가 좀 잘못됐다거나 그런 거죠. 자동 제어적인 문제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요령을 숙지한다. 무엇을 한다 이게 아니고요. 화형 검출기나 댐퍼 작동이 아닌 거예요. 송풍기죠. 송풍기. 환기가 안 되는 거 송풍기 작동력으로 확인하는 거죠. 그렇겠죠. 그 다음에 안전장치가 불량한다 그러면 안전밸브가 작동이 되는지 어때요? 봐야겠죠. 요령 숙지가 아니고 안전밸브 점검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분출 시험 언제? 보일러를 가동했을 때 증기압이 분출 압력의 75% 이상 올라갔을 때 안전밸브 분출 시험한다. 레버를 당겨서 그랬죠? 그러니까 늘 안전밸브를 점검해야 돼요. 압력 초과를 안 되게 하려면. 그리고 압력 제한기라든지 이런데 어때요? 자동제어가 잘 되는지 센서가 이상 없는지. 과열사고 방지하는 핵심 뭐다? 스케일은 장기간에 거쳐서 일어나지만 단기간에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상 감소가 되는 것을 방지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가까운 게 뭐라고 보면 돼요? 2번이 되겠죠. 4번도 비슷하긴 한데 화형검출기 확인한다? 그렇죠. 폭발 안 일어나려면. 근데 그것보다는 댐퍼 작동 상태 확인, 그게 뒷말이 틀린 거죠. 송풍기가 작동이 되는지 확인해서 환기가 안 되는 걸 확인하는 거죠. 문제 4번 보일러 안전관리상 가장 중요한 거 벙커 CU를 예열한다. 안전관리라고 이렇게 했어요. 나번 안전저수 이하로 감소하는 걸 방지한다. 이게 답이 나왔죠? 이상감수를 방지하는 거죠. 안전저수 이하로 떨어지는 것이 이상감수죠. 나머지는 그냥 취급에 관한 기술이죠. 그냥. 연도의 부식을 방지한다. 2차 분기 조절을 잘한다. 이런 것은 안전관리라기보다는 보일러 취급을 잘하는, 보일러를 다루는 기술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지금 안전관리 넣는 것은 직접적으로 어쩐다? 보일러가 어쩐다? 터진다. 이것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벙커 CU를 예열을 잘하면 보일러가 안 터집니까? 그렇게 말을 바꿔보면 2차 분기 조절을 가감을 잘하면 안 터집니까? 연도의 저온 부식이 방지가 되는 보일러가 안 터집니까? 그건 아니죠. 이게 말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거기 나번은 뭐예요? 이상감수, 안전저수 이하로 이상감수가 됐어요. 그럼 과열사고로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답을 그렇게 찾으시면 된다. 안전관리는 결국 뭐다? 사고로 방지니까 사고라는 말은 무엇이다? 터진다. 제가 안전관리 터지지 않도록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초점을 맞춰서 문제를 읽어보면 쉽다. 그런 소리입니다. 문제 5번 보일러 조종자의 직무로 가장 적절하다는 거. 보일러 취급자. 보일러 가동하는 사람이 꼭 해야 되는 거. 지금 여러분 가정용 보일러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일러, 가정용 보일러는 해당 사항 없어요? 여러분 집에 자격증, 보일러 자격증 없으니 큰일 나는 올겨울에 어떻게 해야 돼? 뜨거운 물에 샤워도 못하고 가동하려면 보일러 자격증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가문의 대표로 오셨죠 전부 다? 필히 따가지고 가정용 보일러 작동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가정용 보일러일 필요가 없죠. 시공하는 데는 필요해요. 그러나 다루는 데는, 취급하는 데는 필요가 없죠. 시공업자들은 필요하죠. 가번 압력, 수위, 연소 상태를 감시를 할 거. 이거 기본적인 거죠. 세 가지 3대 사고로 방지하려면은 늘 계측기를 주시를 하고 또 감시해야 되는 게 있어요. 압력계 잘 봐야 되고 수면계 물 떨어지는 거 잘 봐야 되고 투식으로 화염 상태 잘 감시하고. 이거 세 가지는 필수적이다. 나번 급격한 부하 변동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고. 연소 조절을 너무 급격하게 하면 안 되죠. 다번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수면 측정 장치 기능을 점검할 것. 4번 최고 사용한 압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근데 수면 측정 장치는 수면계를 말해요. 알겠죠? 수면계에 문제. 수면계 이상이 있는 거 없는가? 수면계가 수면을 알아보는 수면 측정 장치예요. 계측기죠. 수면을 나타내주는. 수면계는 기능 시험,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
기능 점검을 하는 것을 매일 해야 돼. 매일. 알겠죠? 네. 이런 것들은 매일매일 해줘야 돼요.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 관이 막혔는가, 연락관이 막혔는가 안 막혔는가, 이런 것들을 늘 해봐야 돼요. 또 수면기하고 보일러 본체하고 이렇게 관이 이렇게 연결돼 있죠? 네. 연락관이 연결돼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스케일 끼가지고 막혀있다니 그러면 안 되죠. 늘 물이 잘 통하고 증기가 잘 통하는지 어때요? 점검을 해서 수면기가 작동이 잘 되도록 해야 되고 상태 잘 봐야 되겠죠. 노쇠해서 뭐 약간 균열이 가 있는 곳이 있는가 없는가 잘 보고. 자,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아니에요. 자, 네, 문제 6번. 가동 전에 이제 준비할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쭉 넘어야 문제가 이제 16번 넘어가면 보일러 점화할 때 주의할 사항이에요. 이제 점화할 때. 그리고 다시 쭉 넘어가면은 29번부터는 이제 점화가 됐어. 증기 압력이 서서히 오르기 시작해. 그래서 증기 압력이 오르기 시작할 때, 상승할 때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이제 40번 넘어가면은 정상적으로 계속 사용하는 중에 운전 관리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48번 보면 이제 보일러를 다 가동하고 이제 멈춰야 될 때가 있겠죠? 정지할 때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58번부터는 보일러를 점검하는 요령, 매일 일상 점검, 또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 어떤 것들이 해당되는지, 또 가동을 완전히 중지했을 때, 보일러를 멈췄을 때, 휴지 할 때 어떻게 보존해야 되는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러분 본문 제가 설명한 순서대로 문제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9번부터는 이제 수질 관리, 보일러 물을 어떻게 불순물을 깨끗하게 없애주는가, 급수 처리에 대한 부분들이 쭉 나와 있고요. 76번부터는 스케일에 관한 것이 나와 있죠. 스케일, 물때 끼는 거. 그리고 82번은 조금 전에 지난 시간 설명했잖아요. 보일러 부식 사고, 보일러 부식의 종류. 그리고 89번부터는 보일러의 손상이나 터지는 사고,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어요. 3대 사고도 나와 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방지하는 것도 나와 있고. 그래서 지금 본문 주요 핵심 사항 설명했던 분들이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어떻게 나와 있다는 거죠. 문제 6번 보겠습니다. 보일러 취급자가 주의해서 염두에 둬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 1번, 보일러 사용처의 작업 환경에 따라 운전 기준을 설정해도 된다. 4번, 사용처에 필요한 증기를 항상 발생,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3번, 증기 수위에 따라 보일러의 전격 한도를 10% 정도를 초과를 시켜서 운전한다. 죽으려면 뭔 짓을 못합니까? 왜 한도를 7% 초과해서 운전을 해요, 이게? 이러면 안 돼요. 10% 초과하는 건 뭐가 있냐면요, 보일러 설치할 때 예상되는 증기량, 예상되는 부하량의 10% 정도의 여유치를 두어서 용량을 더 어때요? 넓게, 크게 여유치를 가지고 설치를 해줘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기계를 설치할 때는 그런 이야기가 돼요. 좀 넉넉하게 여유가 있는 기계를 설치하는 게 맞죠? 근데 가동하는 도중에 자기의 한도치를 초과해서 10% 초과, 이런 문제를 틀리는 사람은 서로 60점이 넘어도 저는 자기 책 안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정도를 문제를 틀린다라고 합니다. 정말 무심한 거 아니에요? 다른 문제는 다 틀려도 이 문제는 맞아야죠. 4번, 보일러 제작사의 취급 설명서 의도를 파악 숙지해서 지시에 따른다. 즉 이 말은 매뉴얼을 꼭 어때요? 숙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보일러를 설계를 하고 제작을 한 회사가 이 보일러는 이런 것이 주의할 점입니다. 이 보일러는 이런 것이 장점입니다. 이 보일러는 이런 것을 꼭 점검을 해야 됩니다. 라고 나와 있는 매뉴얼을 숙지를 해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보일러를 개조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3번 답이 되겠죠. 7번 문제. 보일러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연간 계획 및 일상 보존 계획을 세워서 이에 따라 관리를 하게 되는데, 연간 계획에 포함할 사항하고 가장 거리가 먼 것. 1년에 한 번씩, 연간이라는 것은 1년 단위를 놓고 점검하는 걸 말해요. 점검 계획, 또 정비 계획, 어디가 부식이 됐는가, 또는 약간 마모가 돼서 손상이 됐는가, 또 부품 전체를 교체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 또 운전 계획, 언제쯤 중점적으로 언제부터 시기별로 운전을 해야 되는가, 언제쯤 또 보일러를 사용하지 않게 되면 또 정지를 시켜서 보존을 잘해야 되는가, 이런 것 등등을 전부 다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급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급수는 뭐예요? 물 넣는 거죠. 보일러를 가동하는 중이면은 한 3개월쯤 한번 급수 한번 해보고 쉬었다가 이거 아니죠. 날마다 부딪히는 문제죠. 그래서 급수장치 점검이나 이런 급수 계획 같은 경우는 일상 점검 시켜야 되는 거예요. 매번. 그래서 연간 계획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경우는 조금 부적당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8번 문제. 신설 보일러의 사용적 점검 사항으로 틀린 거예요. 신설 보일러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다 보일링, 소다 보링인데 보일링을 갖다가 이제 발음을 그렇게 영어 발음 원 발음을 안 하고 BYLING 보일링인데 분명히 보링 이렇게 발음한 것도 있죠. 신설 보일러는 뭐 처음에 보일러를 제작하면은 막 여러 가지 습기도 남아있고 기름기도 남아있고 여러 가지 아무튼 그냥 설치만 해놨다 뿐이지 깨끗하게 청소까지 해주고 가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근데 보일러를 가동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다 점검을 하고 또 구질구질한 것도 있으면 청소도 하고 연소실 속에 어때요? 습기 같은 거 남아있으면 깨끗하게 건조도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1번 노벽은 가동 시에 열을 받아서 과열 건조가 되므로 습기가 약간 남아있도록 한다. 연소실에다 누가 습기를 집어넣어요? 아궁이에다가 습기가 남아있도록 한다. 아니죠. 아궁이는 바짝 말려야죠. 아궁이는 말라있어야죠. 네? 습기가 있는 채로 불을 떼게 되면 급격하게 건조가 되면서 수축이 팍 일어나요. 네? 그래서 한쪽만 수축되고 막 이렇게 되면은 속에 내화재 같은 경우가 균열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습기가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습기가 없도록 자연분조 충분히 건조를 시키고요. 나번 연도의 배플, 그을음, 제거기 상태, 그을음 제거기가 이제 수트블로우 같은 겁니다. 또 댐퍼, 개폐 상태 이런 것이 다 이상이 있는 점검합니다. 다음 기수불링이나 기타 부속품 부착 상태 그리고 공구가 속에 혹시 보일러 통 안에 들어있는가, 너트 풀어진 거 있는가, 볼트 같은 거, 헌겁 조각 등이 이렇게 딸려 들어가는가 이런 것들 다 남아있는 거 확인한다. 4번 압력계 수위제어기 급수장치나 본체와의 접속부가 풀려있는지 누설이 되는지 코크가 개폐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확인한다. 왜?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면요 물을 넣어서 불 떼는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 설치했단 말이죠. 그러면 다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 전부 다 어때요? 확인을 해야 되겠죠. 불 붙여놓고 확인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나머지 상태는 다 맞는데 가만은 틀렸어요. 연소실 안에는 습기가 있으면 절대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본체 안에 작업했는데 본체 안에서 작업하고 찌꺼기 같은 거 쓰레기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 깨끗하게 치운다. 문제 9번 신설 보일러 설치 제작 시 부착된 페인트, 유리, 녹 등을 제거하기 위해서 소다 보링을 할 때 주의하는 약이에요. 소다니까 뭐예요? 소다. 소다니까 뭐라고 했어? 소다. 9번인데 소다는 SODA 소디움을 줄여서 소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뭐라고 했죠? 나트륨을 소디움, 소다라고 한다고 했죠? 그 나트륨이 포함된 염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답을 찾으면 쉬워요. 1번 탄산나트륨, 2번 수산나트륨, 3번 제3인산나트륨 다 소다 종류예요. 나트륨을 소다로 바꿔도 돼요. 탄산소다, 수산화소다. 수산화소다가 가성소다예요. 양잿물의 재료가 되는. 그 다음에 4번 제3인산소다. 이렇게 명칭을 바꿔도 되는데 불화수소산. 이것을 산을 집어넣는다. 불화수소산은 뭐냐면은 어디에 쓰이냐면 HF가 불화수소산인데 불소죠. F가 불소가 수소가 결합된 산이에요. 이 불화수소산입니다. 이 산은 모든 금속을 녹인다. 산은 금까지도 녹인다. 금도 녹여요. 알았죠? 왕수라고 하는 질산, 염산, 혼합산에 녹아버려요. 금도 녹아. 녹지 않는 금속이 없어요. 산에 다 녹아요. 모든 금속은 다 녹는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재밌는 거 있어요. 산이 기름은 분해를 못해요.
산이 뭘 분해 못한다고? 기름. 기름에서 만든 플라스틱을 분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은 플라스틱 통에 담아서 팔아요. 두 번째, 유리도 못 녹여요. 뭣도 못 녹여? 유리. 그런데 유일하게 유리를 녹이는 산이 하나가 있어요. 유리가 녹는 거. 그게 뭐예요? 브라수산. 알겠죠? 유리를 녹여요. 유리는 원래 어떻게 만드냐면 페니키아 상인들이 고대 시대에 이렇게 해안가를 따라서 배 타고 다니면서 정박하고 무역하고 정박하고 해안가 모래까지 쉬고 그럴 때 모닥불을 폈는데 탄산수 마시기 위해서 소다수 마시기 위해서 물에다 소다 타서 먹고 그 다음에 모닥불 불 끄고 오는데 거기다 남는 소다를 갖다 붓고 갔단 말이죠. 근데 자꾸 정박하는 데 가다 보니까 자기들이 모닥불 피웠던 자리에 다 버리고 왔는데 까맣고 그냥 이렇게 반짝반짝하고 이게 보석도 아닌데 그런 물질들이 발견이 됐어요. 뭐냐면 모래에 있는 뭐예요? 규소. 그리고 소다. 그게 열을 받아가지고 어때요? 뭐가 됐어요? 규소가 이제 영어로 실리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유리가 만드는 거예요. 이거 우연히 발견하게 된 건데 유리는 그렇게 만들어요. 알겠죠? 유리를 녹이기 때문에 즉 실리카를 녹여요. 알겠죠? 알겠어요? 실리카를 녹이는데 물때 중에서 스케일 중에서 유리질 성분의 스케일이 있어요. 그래서 실리카 성분의 스케일 제거에 사용된 프라수산이 이것을 스케일 제거할 때 이제 이것을 산세관, 세관 그렇게 말하는데 용의 촉진제라고 불러요. 세관편이 나오면 문제풀이 통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자, 그래서 불화수산을 넣으면은 안 돼요. 이거 청소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세관할 때 쓰는 것이고 이걸 넣어가지고 막 계속 돌려버리면은 보일러 본체가 쇠가 녹아버립니다. 이제 10번 사용 중인 보일러 점화전 주의사항으로 잘못된 거 연료계통 점검한다. 각 밸브의 개폐 상태를 확인한다. 댐퍼를 닫고 프리포즈를 한다. 수명의 수위를 확인한다. 점화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점화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조치사항이 첫째 뭐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분출이에요. 분출. 더러운 거 빼는 거죠. 네? 더러운 거 빼는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계측기 확인, 수명계 확인. 물 들어있는 거 보고요. 그리고 이제 나온 게 뭐냐면 중요한 게 프리퍼즈. 프리퍼즈는 노래 환기라고 그랬죠. 이것이 잘 돼야 돼요. 점화전에 꼭 해야 될 작업입니다. 점화전에 가장 중요한 작업을 세 가지만 골라봐라. 그러면 저걸 들 수가 있어요. 프리퍼즈를 한다는 것은 노내 환기를 말해요. 연소실 속을 깨끗하게 비워내는 거예요. 노내 환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송풍기 들어야겠죠. 네,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연도 쪽에는 열어줘야 돼요? 확 닫아야 돼요? 열어야겠죠. 그러니까 연도 댐퍼를 열어야 돼요? 닫아야 돼요? 열어야죠. 연도 댐퍼를 열고 송풍기가 틀어져서 연소실 속을 깨끗하게 공기로 비워내는 걸 말하죠. 댐퍼를 닫아놓고 프리포즈를 한다. 이거 신기술 같아요. 이렇게 될 수가 없죠?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댐퍼를 닫고 그랬으니까 틀린 표현이 되겠죠. 11번 사용 중인 보일러 점화전에 점검해야 될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가장 거리가 먼 것. 1번 급수장치나 급수계통을 점검한다. 보일러 동체 내에 물때가 있는 거 없는 거. 그러면 이제 물속에 들어가야죠. 동체 내에 물때가 꼈는가 안 꼈는가 보려면은 물속에 들어가 빠져 죽으니까 안 빼니까 물 빼야겠죠. 그럼 보일러 점화할 때마다 물 다 빼야 돼요? 본체 물 다 빼고 맨홀 뚜껑 열고 들어가가지고 후레쉬 켜고 들어가서 봐야 돼요? 아,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건 아니고요. 보일러 이제 계속 사용 검사라고 하는 거 1년에 한 번씩 정기 검사를 받기 전에 전체적으로 물때를 약품을 써서 염산 같은 약품을 써서
씻어냅니다. 알겠죠? 때를 벗겨내고 그 다음에 이제 중화 처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원래는 6개월에 한 번씩은 스케일 청소하도록 되어 있어요. 최소 6개월. 그러나 현장에서는 6개월에 한 번씩 안 해요. 놔뒀다가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보통 6개월에 한 번씩 청소하도록 되어 있는데 물때를 점검한다. 이건 아닙니다. 연소장치, 통풍장치 점검하고 수면기의 수위, 물높이 확인하고 조정한다. 다 맞는 말입니다. 자, 12번. 상용 보일러의 점화 전에 연소계통 점검이라는 설명을 드립니다. 상용 보일러는 항상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계속 사용하고 있는 보일러를 점화하기 전에 연소계통에 어떻게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 점검하는 거예요. 1번. 중유 예열기를 가동을 하되 예열기가 증기 가열을 시킨 경우에는 드레인을 배출을 시켜야 돼요. 항상 뭔가 증기를 이용한 장치일 때는 항상 증기 밸브를 열기 전에 고여있는 응축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빼야 돼요. 드레인이 응축수라고 그랬죠? 이거 제거하고 사용해야 돼요. 수트블로어도 그렇게 하죠? 증기 분사식으로 사용하는 스투블로어도 매연 떨어내는 매연 제거기 같은 경우도 응축수가 고여있는 채로 증기를 쏘면 어떻게 돼요? 물이 나간다고 그랬죠. 그리고 응축수가 고여있는 채로 증기를 갖다 바로 밸브를 열면 수격작용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반드시 드레인을 어쩐다? 배출시키고 사용을 한다. 이게 맞죠. 다음은 연료병합 스트레이너, 연료펌프, 수동 차단 밸브 개폐 상태로 확인한다. 다음은 연소가스 통로가 긴 경우와 구부러진 부분이 많을 때는 완전히 환기가 필요하다. 라번 연소실이나 연도 내에 잔류가스를 배출하기 위해서 연도의 각 댐퍼를 전부 열어놓고 통풍기로 환기를 시킨다. 이거 작업이 뭐예요? 지금 설명한 4번의 작업이 프리퍼지죠. 지금 저번 전에 전부 다 열어놓고 통풍기, 송풍기를 틀어서 환기시키는 거, 이게 이제 프리퍼지라고 볼 수가 있죠. 틀린 건 무엇이다? 1번이 되죠. 드레인을 배출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그랬으니까 틀렸죠. 반드시 배출시키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취급 안전관리편을 읽어보면요, 사실 부속장치편 3장 단원만 주의 깊게 공부를 하면은 유추를 해올 수가 있어요. 거기 1, 2, 3, 4를 잘 읽어보면 꼼꼼하게. 너무 어렵다 이렇게 당황해서 이렇게 그냥 막 눈이 깜깜하다 이렇게 알레르기 증상만 안 일으키고 잘 읽어보면 상식적으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13번. 점화 준비해서 보일러 내를 급수로 하려고 합니다. 이때 주의사항을 잘못했고. 가번. 과열기의 공기 밸브를 닫는다. 점화 전입니다. 알겠죠? 점화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나번. 급수열기는 공기 밸브, 물빼기 밸브로 공기를 제거하고 물을 채운다. 다번. 열매체 보일러인 경우는 열매를 넣기 전에 보일러 내에 수분이 없는가를 확인한다. 열매체 보일러는 뭐라고 해요? 물 이외의 것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기가 들어있으면은 안 되죠. 수분이 없는가 확인한다. 4번. 본체 상부의 공기 밸브를 열어둔다고 했는데요. 본체라든지 증기 헤더라든지 이런데 또 과열기가 공기 빼기 밸브가 있어요. 증기와 공기가 섞여있으면 증기가 이송이 잘 안 돼요. 네? 증기 이송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증기는 식으면 뭐예요? 응축수가 되죠. 공기는 식으면요, 그냥 상온이에요. 그냥 기체예요. 더블하게 고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어가 공기가 차 있으면 빼줘야 돼요. 근데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동 초기는 지금 증기장치에서는 중간중간에 공기 빼기 밸브가 있는데요. 가동 초기 어째요? 계속 열어놔요, 닫아놔요? 열어놓죠? 그 다음에 증기 발생이 되기 시작하면 그러면은 어째요? 닫는다죠. 증기 발생이 된다는 건 뭐냐면요, 증기가 공기를 밀고 나와야 돼요. 쉬 하고 밀고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어때요? 확인하고 닫는 거죠. 아, 그러면 에어 공기하고 같이 빠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렇게. 그러니까 반드시 가동 초기에는 어쩐다? 열어놓는다. 개방해 놓는다. 개방해서 공기가 어때요? 빠질 수 있도록 증기 힘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걸로 인해서 저절로 같이 밀고 나와서 빠질 수 있도록 해놔요. 닫아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13번에 가방이 틀린 거죠. 과열기 공기 밸브를 닫는다 그랬는데 점화 전이죠. 그러면 지금 닫는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닫는다라고 하는 경우는 이 말은 뭐예요? 가동 지금 현재 뭐예요? 중이죠. 이해됐나요? 증기압이 정상적으로 올라와서 가동 중에는 닫아놓는 거죠. 네? 왜? 공기가 다 빠졌으니까 장치 내에.
증기 발생 시까지 열어놓는다. 이제 발생이 된 다음에 어때요? 슉 나오면은 이제 닫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14번 문제. 보일러 점화 전에 수위 확인하고 조정에 대한 설명이죠. 자, 앞에는 급수 확인했다. 그 앞에는 연소장치, 프리퍼지 확인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점화하기 전에 확인을 해야 될 거. 12번 문제는 뭐예요? 프리퍼지를 물어본 것이고요, 사실. 13번 문제는 뭐예요? 급수 점검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14번은 뭐예요? 물높이. 물이 제대로 들어있는가 확인하는 거죠. 조정에 대한 설명이 틀린 거 없는데. 가번 수면계 기능 테스트가 가능한 정도의 증기 압력이 보일러 내에 남아있을 때는 수면계 기능 시험을 해서 정상인지 확인해 본다. 증기가 통하는지, 물이 통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수면계 점검이라고 그랬죠. 나번 두 개의 수면계 수위를 비교해서 동일한 물높이인지 확인한다. 맞죠? 캐치팅은 두 개 달아요. 압력계 두 개, 수면계 두 개. 두 개 다는 이유가 뭐예요? 서로 비교해서 눈금이 같은지를 판별해 보기 위한 거죠. 눈금이 서로 다르면 어때요? 그건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고장이거나 둘 다 고장이거나 눈금이 다르면 그렇죠? 네. 여러분 짝꿍가 어때요? 시계를 찾는데 핸드폰 시계 말고요. 손목시계를 찾는데 둘 다 시계가 틀려요. 그럼 뭐예요? 둘 다 고장이거나 둘 중에 하나는 고장이거나 둘 다 맞는 경우는 절대 없죠. 그러니까 고장이죠. 아무튼 눈금이 다르면 그럼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둘 다 점검해봐야 되는 거예요. 다음 수면계 수주관이 설치되어 있을 때는 수주 연락관의 체크밸브가 바르게 닫혀 있는지 확인한다. 수주 연락관의 체크밸브가 닫혀 있으면은 물이 통해요? 증기가 통해요? 안 통하죠. 서로 열려 있어야죠. 그리고 체크밸브가 아니라 일반 밸브에 일반 코크를 설치를 해서 하는 거예요. 체크밸브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3번이 틀린 말이 되겠다. 4번 유리관이 더러워지면 수위를 오인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필히 청소를 하거나 유리관을 깨끗한 걸로 투명한 걸로 교환해야 됩니다. 15번 문제. 평소 사용하고 있는 보일러 가동 전 준비사항으로 틀린 거. 1번 각종 기기 기능을 검사하고 급수계통이 이상이 있는지 확인한다. 이상 유무 확인한다는 말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다는 말입니다. 나번 댐퍼를 닫아놓고 프리퍼 진행한다. 이건 앞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댐퍼를 닫아놓으면 어떻게 프리퍼를 해요? 뒤에 열어야죠. 그래야지 나가겠죠? 댐퍼가 뭐예요? 연도에서 열었다 닫았다 해서 배기가스, 연소가스 나가는 것을 차단도 하고 개방도 해주는 것이 댐퍼죠. 4번 밸브 개폐 상태 확인한다. 라번 보일러에서 물 높이는 상용 수위로 해서 수면계를 확인한다. 수면계 2분의 1이 되는지 확인한 거죠. 자, 이제 보일러 이제 점검이 끝났어. 이제 불을 붙일 준비가 됐어. 이제 불을 붙입니다. 자, 불 붙이는 게 16번부터 나오죠. 불 붙이는 것은 자동으로 할 경우에 지금 핵심 사항 정의된 거 송풍기가 먼저 돌아서 프리퍼지가 됩니다. 그래서 연료를 분사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연료의 분무 압력을 유지를 시키기 위해서 연료에 어때요? 펌프가 가동이 되는 거예요. 분사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프리퍼지가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점화형 버너를 착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주버너가 착화가 됩니다. 알겠죠? 자, 자동점화 순서. 2차 중화식 실기에서도 나옵니다. 바로 넣기로. 바로 넣기로. 알겠죠? 송풍기 어쩐다고? 가동한다고요? 알겠죠? 전원이 들어갑니다. 기동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료펌프 기동합니다. 알겠죠? 연료펌프 가동. 근데 이것은 바로 지금 분사를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뭘 한다? 프리퍼지가 다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점화 버너가 어때요? 점화가 돼요. 파이러트 버너예요. 알겠죠? 예. 점화 버너가 파이러트 버너라고 해요. 영어로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주 버너가 점화가 돼요. 점화 버너는 불씨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항상 꺼지지 않습니다. 보일러를 완전히 정지하기 전까지는. 네, 이것은 계속 켜져 있는 것이고 주 버너에서 연료량을 조절해서 가감을 해서 연소량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겁니다. 점화 버너가 될 때는 주 버너도 마찬가지인데요. 먼저 공기압이 맞춰주고요. 알겠죠? 이해됐어요? 공기압. 그리고 뭐가 나와요? 네? 점화 플러그. 점화 플러그 스파크 때려줍니다. 점화 플러그. 그리고 뭐가 돼요? 연료 분사가 됩니다. 알겠죠?
이해됐어요? 연료 분사가 돼. 그리고 점화가 되면은 점화가 진행되겠죠? 점화가 진행이 되면은 서서히 연소량이 어때요? 연소량이 조절이 되는 거예요. 서서히 연소량을 증가를 시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순서가 돼 있어요. 그걸 그냥 한꺼번에 점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점화. 자, 그러면은 자동점화 순서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장에서도 저걸 보시면은 저걸 알고 있으면 되고요. 나머지는 부속장치 편에서 또 연료, 연소, 통풍 집진장치에서 배웠던 내용들과 다 중복이 되고 겹칩니다. 16번 보일러 점화 조작 시 주의사항에 대한 것 설명으로 잘못된 것. 가번 연료가스 유출 속도가 너무나 빠르면 역화가 일어나기 쉽고 너무 늦으면 실화가 발생하기 쉽다. 이거 거꾸로 된 거예요. 연료가스가 버는 노즐에서 가스가 분사가 되는데 너무 빨리 나간다. 그럼 불이 이렇게 휙 나가서 끊어져요. 중간에. 알겠죠? 이게 너무 세면 어때요? 실화가 돼요. 그러면 너무 약하게 하면 시원찮게 나가. 그러면 불이 타고 있다가 불이 어때요? 연공을 타고 속으로 들어가요. 이해하셨죠? 근데 너무 약하면은 역화가 일어나요. 불이 거꾸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걸 역화라고 그러는데 역화가 이제 영어로는 backfire. 그냥 발음이 어려우니까 한글 발음은 입술을 무는 발음이 없잖아요. fire 이래야 되는데 fire 이렇게 F 발음이 있기 때문에 backfire, backfire 알겠죠? 그러니까 백이니까 뭐 거꾸로니까 한자로 역, 파이어가 불이니까 화, 그래서 역화 이렇게 하는데요. 4번은 틀린 표현입니다. 남은 연료의 애열온도가 낮으면 무와 애열온도가 낮다라고 하면 중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유가 애열이 잘 안 되면은 끈적끈적하죠. 무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쭉 노즐로 나가면 어때? 오줌 싸듯이 나간다고 그러죠. 밑으로 뚝 떨어진다고 그랬죠? 불길이 한쪽으로 치우치고 끄는 분진이 발생한다. 4번 유압이 낮으면 기름 자체에 가해주는 압력이 낮으면 점화가 안 되고 분사도 불량하고 유압이 너무 높으면 기름이 너무 많이 나가는 거죠. 예? 그럼 기름이 너무 많이 나가면 노즐 끝에가 어때요? 줄줄줄줄 새서 거기에가 카본이나 끓음이 축적되기가 쉽습니다. 4번 프리퍼지 시간이 너무 길면은 환기를 계속 하고 있으면 연소실이 식어버리겠죠. 그리고 너무 짧으면은 어때요? 미연소가스가 충분히 안 나가니까 폭발, 역화가 일어나기 쉽다. 이런 소리고요. 17번 보일러를 점화 조작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을 틀린 거. 가만 연소실 온도가 높으면 연료 확산이 불량해서 착화 잘 안 된다 그랬는데요. 연소실이 온도가 높아야 불이 잘 붙어요. 연소실이 뜨거워야 돼요. 연소실이 냉각이 되면 안 돼요. 알겠죠? 연소실이 냉각이 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점화가 일단 안 돼요. 점화가 잘 안 되고 점화 불량. 두 번째로는 가동 중에 연소실이 식어버린다. 이유가 있어요. 공기를 너무나 많이 넣는데요. 그럴 때는 연소실이 찬데 불은 잘 타. 그래서 뭐가 되냐면 진동연소원이 돼요. 보일러가 부르르 떤다고 했어요. 알겠죠? 그걸 진동연소라고 하는데 웅 하고 이게 떨면서 연소가 되는데 진동연소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틀린 거 보면은 온도가 높으면 이제 불이 잘 붙어요. 잘 탑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가번이 틀린 거죠. 연소실 온도가 높으면 연료가 확산이 안 되고 착화가 잘 안 된다. 불이 안 붙는다 그랬는데 반대 이야기입니다. 나번 연료가스 유출 속도가 너무 빠르면 실화. 지금 이게 그린 거예요. 원에서 너무나 세게 뿜어내면은 불이 꺼져요. 또 너무 천천히 늦으면은 역화가 발생한다. 3번 연료의 유압이 낮으면 점화나 분사가 불량하고 너무나 연료의 유압이 세면 너무나 많은 기름량이 나가서 공기가 부족해서 어때요? 끓음이 나거나 또는 노즐 끝부분에 질질질 새서 카본이 부착하기 쉽다. 4번 프리퍼지 시간이 너무 길면 연소실의 냉각이 초래가 되고 너무 늦으면 역화를 일으킬 수 있다. 16번과 같은 독이죠.